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지대 단일 후보로 확정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재보궐선거 쟁점, 윤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에 대한 입장까지 여러 현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후보님 일단 3지대 단일 후보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 후보 확정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는 전화 통화를 하셨죠? 네, 네.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인사하고 조만간에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단일화 방식이랄지 그 내용에 관해서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최경련의 최강시사의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한번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후보 등록일인 18, 19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차분하게 활용하면서 야당에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겠다. 뭐 그러면서 컨벤션 효과도 좀 일으키기 위해서는 경선 인단도 뭐 참여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그 단일화 과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여론조사만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후보 등록일까지 차분하게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그 기간을 잘 활용하자는 그 취지는 저와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경선 뭐 동원 방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 그리고 또 야권 지지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지지자분들이 느끼신다면 야권 지지자분들이 실망을 하실 거고요. 예. 후보가 승복해도 지지자가 승복하지 않고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는 최선의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 최선의 방법은 100%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으로선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또 저도 금태섭 전 의원과 100% 여론조사를 했었고 예. 국민의힘도 100%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같은 방법을 쓰는 게 또 너무나 뭐 당연하고 순리에 맞고 상식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근식 실장은 그 시점도 가장 좀 미루어서 그러니까 18일, 19일 직전에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여론조사 방식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야 실무선에서 서로 잘 협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시기나 이런 거는 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 다 실무선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 그게 뭐 어떤 방법이 되든 뭐 유불리 가리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100% 여론조사 가더라도 질문 포인트에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예, 누가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또는 누가 국민의힘 후보 또는 야권 후보로 적합하냐, 뭐 이렇게 그 질문 문항을 넣는 것들 이런 것들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그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단일화라는 것 자체가 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여당에 이기기 위한 것이 단일화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후보 뽑는 최적의 방법 찾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국민 상식에 맞는 것이죠. 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서로 협의를 하면 저는 생각은 같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뭐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서로 세부적으로 논의하면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목적은 문항에 같으니까요. 예, 문항에 그 소속 정당을 넣는 거 있잖아요. 질문 문항에. 이거는 예, 어떤 뭐 입장이세요? 그것도 역시 저는 별 뭐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 협의를 통해서 다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꼭 그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2번이냐 4번이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냐면
투표 용지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힘의 후보로 나오느냐, 아니면 4번 지금 국민의당 대표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 대표를 하면서 그냥 계속 나오는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요. 야권 지지층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예. 그게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것을 얻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서로 생각이 다른 두 커다란 지지층이 야권에 있습니다. 예. 제1야당 지지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민주당에는 실망했지만 제1야당을 아직은 지지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반민주 비국민의힘 이렇게 부를 수 있겠군요. 예, 반민주 그 비국민의힘. 두 지지층 예.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떨어져 나간다면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두 지지층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겠죠.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호 2번이 아니면 법적으로도 선거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선거운동 해줄 수가 없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된 후보로 뽑힌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거든요. 1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그 당시에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아마 10번이었을 겁니다. 예. 그때 그 선거 캠프를 가보면 민주당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민주당에서 열심히 선거운동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10번으로 가도 상관이 없고 국민의당 대표로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서로 생각이 다른 양쪽 지지층들을 다 안고 갈 수 있는가.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 입당은 그러면 중심으로 해서 방법을 찾는 거죠. 예, 그러면은 입당은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있는 거네요. 입당하라는 말은 저보고 탈당하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당은 못 한다. 예. 제가 탈당하면 아마 저희 당 지지자분들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10% 정도 됩니다만 그분들 그리고 또 당원분들이 그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지지를 흔쾌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시너지가 나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네요. 입당은 탈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단일화는 시한은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세요? 18, 19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예. 그래서 후보 등록은 단일 후보로 하는 것이 그게 상식에 맞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단일화가 안 되면, 형식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완주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단일화 반드시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정말 시대 정신이라고까지 저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 이번에는 야권은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겨야만 내년 대선에서도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게 야권 지지자들과 많은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그걸 거스르는 사람은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굳이 2번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된다면 야권 단일 후보를 위해서 사퇴하실 용의도 있으신가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손을 또 들어주실 용의도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없으세요?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오세훈 후보께서 선출이 되신 거를 보면서 예. 어쩌면 그 선출되신 가장 큰 이유가 저와 단일화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색깔이어서 예. 어떤 중도층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어서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또 예? 합리적인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이야기가 통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강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전직 시장으로서의 경험이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게 뭐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정부화 시대를 거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이 가장 큰 서울시의 현안입니다. 예. 그러면 누가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이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라는 점뿐만 아니라 누가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인가, 그 두 가지 점이 야권 지지자분들의 선택의 중요한 지점들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예. 의사회, 그리고 또 IT 전문가, 벤처기업 경영자, 교수, 정치를 거치면서 어느 한 분야에서도 그 큰 그런 성과들을 못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울 시민들께 신뢰를 드리리라고 확신합니다. 단일화 논의 테이블에서 만약에 또다시 이제 서울시 공동 운영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협의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는 사실 그 이야기는 제가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저 오세훈 후보께서 화답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범야권 연립지방정부를 구성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정말 널리 인재를 구하고 적재적소에 기용을 해서 서울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되면 야권에서 책임을 맡으면 서울시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런 기대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대선에서 야권을 또 택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게 할 그런 커다란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야권에서는 지금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 후보님께서도 같은 입장이시죠? 가장 먼저는 서울에 대한 부분 짚고 싶습니다. 예. 전임 시장이 성범죄로 저렇게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난 10년간 서울이 정체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을 떠난 인구만 100만 명에 달합니다. 예.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아니고 사람이 떠나는 도시고요. 경제 성장률 관점에서도 그 코로나 이전에 벌써 전국 평균이 2.1%였는데 서울이 1.9%, 전국 평균보다도 성장률이 낮은 도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이 문재인 정권 마지막 평가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예. 다음이 바로 대선이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예.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제대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백신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자리 전광판 만든다고 했는데 일자리 문제 제대로 해결 못하고, 집값만은 자신 있다고 했는데 부동산값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이 국민들께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비판과 더불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다, 좀 구체적으로 공약까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저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웠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을 제대로 하는 일이죠. 방역. 그래서 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신데,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모델을 제시해서 그 영업도 가능하면서도 방역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74만 6천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74만 6천 원은 몇 년 동안 74만 6천 원이죠? 74만요. 제가 5년 공약이었습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74만 6천 원 공약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경제 전략, V4 경제 전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마치 제가 컴퓨터 바이러스를 V3 백신으로 치료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퇴락하는 서울을 V4 경제 전략으로 살리겠다. 그래서 10군데의 융합경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6군데의 테크시티를 만들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74만 6천억 5년 동안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성이? 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들과 서울 시내 곳곳을 샅샅이 살펴보고 실현 가능한 것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70만 호도 아니고 80만 호도 아니고 74만 6천 호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경제 일간지에서 전문가 9분 중에 8분이 후보들 공약 중에서 제 공약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게 공공과 민간을 합한 숫자죠? 그건 당연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정부 부동산 그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공공만 이 역할을 담당하겠다. 공공 위주로만 하겠다는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공공과 민간이라는 게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지만 우리 사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거 복지는 공공이 하고 재건축은 민간이 효율적으로 하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 합동이 가장 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바로 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 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번 정부가 검찰을 아예 없애버려가지고 권력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께서 이 부당한 정권 폭력에 자신의 직을 걸고 민주주의 법치 지키려고 나서신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정계 진출을 위한 포석이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건 다 본인의 결심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권 지지자분들의 많은 기대가 이제 모여 있는 만큼 예. 앞으로 정치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 주시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그 헌법 정신, 법치, 국민 상식, 또 국가 근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생각에 많은 국민들께서 뜻을 같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선거 캠프를 꾸린다면 합류할 의사가 있으세요? 가정이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우선 예. 이번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예.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예. 그 다음에 저는 서울시장은 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캠프에 서울시장에 떨어진다면 캠프에 나가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건 아닐 것 같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령 무슨 이제 그 서울시장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야권발 정계 개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서울시장이 만약에 되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윤석열 총장과 힘을 합해서 제3지대의 어떤 정당을 키운달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한달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마 제가 만약에 이번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셔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예. 그 후에는 모든 시선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선에 모두 다 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야권이 승리할 수 있을까에 모든 그런 치열한 고민들이 시작되고 혁신적인 재편들이 이루어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야권이 분열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으로 또는 한 후보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정당 형태야 제가 무슨 돗자리 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예. 혁신적인 재편을 통해서 국민들이 야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게 하고 예. 그리고 이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권 후보는 대통령 후보는 한 명만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윤석열이라면 많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지지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예. 제가 떨어지면 도와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 제 역할은 서울시장으로서 혁신적인 시정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야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게 제가 대선을 돕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는 거는 그러면 반대는 안 하시는 거네요. 지지하시는 거네요. 그건 본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저도 만 10년 전입니다만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고민의 크기가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정말 역할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